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이번 주는 박재용, 김강민 해설위원 그리고 정세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회장님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요. 오늘 제 승부 예측 라이벌이신 류성규 단장님께서 야구를 보러 일본에 가셔가지고 오늘 함께하지 못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승부 예측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술수를 쓰신 게 아닌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정 기자의 잘난 척을 안 보는 게 행운이다 라면서 영상 편지는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더 띄우겠습니다. 유방꿀 단장님, 제가 단장님 목까지 더 비하인드를 잘 꾸며서 빛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추신수 선수 은퇴식이 있었잖아요. 이제 화제가 많이 됐는데 김강민 위원님 은퇴식 소식을 또 궁금해하는 팬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6월 중에 하나전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에 하나전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보통 은퇴식은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날짜는 특정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다 알려드린 건데 뭐. 사실 SSG가 지금 김강민 위원의 은퇴식을 엄청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김강민 위원의 특유의 선수 시절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고 약간 소박하지만 그렇게 소박하지 않은 뭔가 인상에 강하게 남는 은퇴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은퇴식 하면 이제 팬들의 눈물바다가 되잖아요. 특히 이제 그날 양쪽 팬이 다 눈물바다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도 우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5대 5일 것 같아요. 지금으로 와서는.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그러고 싶은데 자꾸 준비하는 사람들은 울리려고 하더라고요. 그쵸. 보니까. 우셨어요? 우셨어요, 위원님? 전 기억도 안 나요. 벌써 은퇴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어서 은퇴식 한 게 뭐 좀 됐어요. 그래서 기억도 잘 안 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은퇴식 하자마자 은퇴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주 경기들 별점과 한 줄 평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회장님의 롯데 한 줄 평을 저희가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1개 반 두시면서 봄은 이렇게 지나가고라고 하셨는데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바꾸시는 거 아닌지. 이 야구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주 롯데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토요일까지 5개의 타점 올린 이 전준우 선수의 득점권 타율이 무려 5할이었고요. 또 다른 베테랑인 김민성 선수가 또 타율이 3할 3푼 3리로 토요일까지 맹활약했습니다. 이 두 베테랑 선수의 활약이 롯데 연승 행진에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근데 혹시 롯데 팬분들이 약간 비난의 여론이 없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 별점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사실 롯데 프런트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팬분들뿐만 롯데 아니라. 프런트와 롯데 선수들도 우리 방송을 엄청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짜게 줘서 선수들의 전투력이 불타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베테랑 선수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힘들 때는 역시 베테랑이다. 뭐 이런. 그리고 새롭게 온 이제 간보아 선수의 이제 좋은 피칭도 돋보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힘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쯤 치고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잘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와중에 레이스 선수가 이제 웨이버 공시가 되면서 새로운 선수를 찾게 됐죠. 네, 텍사스 레인저스에 뛰고 있는 가라피토 선수 영입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라피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볼러인데요. 강하게 힘 있는 공을 던져줄 수 있는 외국인 투수를 찾았는데 가라피토 선수가 레이더망에 들어왔고요. 레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올 시즌 좀 들쭉날쭉한 이런 피칭이 좀 많았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삼성은 제가 알기로는 5월 달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도 이제 플로리얼 선수가 혹시 뭐 어떤 움직임이라던가 그런 게 없을까요? 하나는 6월 중순 이후에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랭귀지라고 아시아로 갈 수 있는 이 권한을 좀 구단에 요청하는 선수들이 좀 나와요. 롯데를 보고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난주에 있었던 야구 경기들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비하인드 이슈로 만나보시죠. 최강 한화의 숨은 조력자 박재용 앤드 김강민이 뽑은 타격의 신 이상적인 이번 타자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강 한화의 숨은 조력자. 네, 올 시즌 우승을 노리고 있는 한화
한화의 힘은 역시 강한 마운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해까지 약간 불안불안했던 선수들, 뭐 김범수, 한승혁, 그리고 박상원, 김서현 선수까지 이제는 정말 믿을 만한 필승조가 되면서 정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죠. 예년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가장 달라진 점이 바로 불펜에서 딱 눈에 띄던데요. 불펜 평균 자책점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06, 전체 7위였고요. 지금은 3.57로 리그 전체 굉장히, 3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홀드가 24개에서 올해 31개. 그리고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9개에서 올해 23개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완전히 필승조가 구축됐다는 건데요. 정우주, 조동욱, 김범수, 한승혁, 박상원 여기에 최강 마무리 김서현 선수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현재 이 필승조는 리그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한솥밥을 드셨던 그런 선수들이고 위원님도 오래 중계를 해오셨잖아요. 와, 이 선수 이렇게까지는 잘할 줄 몰랐는데 하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 명 꼽으라면 김서현 선수. 네. 사실 김서현 선수가 이제 고질적으로 제구 불안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야말로 완벽한 제구와 또 경기 운영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탈삼진 능력을 보여주면서 세이브 타이틀도 도전할 만큼의 강력한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김서현 선수입니다. 김서현. 위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박상원 선수. 박상원 선수. 네, 이전에는 좀 불안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한 선수라도 무너지게 되면 좀 과부하 걸리기 마련인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 자기 몫을 하고 있으니까 뭐 과부하도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그냥 상승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한화 불펜이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좋아졌을까요? 선발들의 역할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에 하나 선발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었고 선발이 조금 일찍 무너진 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이제 불펜한테 가는데 기본적으로 6이닝, 7이닝 던지니까 불펜들도 그 여유가 생기고 젊은 연건들이 좋아졌습니다. 이유는 양상문 투수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양상문 투수코치님은 저희 엠스프레스 저희랑 방송도 했지만 감독도 하셨고 그리고 단장도 해봤고 그 툴이 굉장히 넓으세요. 굉장히 넓은 툴에서 오는 이 노하우가 어마어마하시다. 제가 조금 설명 덧붙이면 야구계에서 양상문 코치와 한화의 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양상문 코치가 선수들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맞춤형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어떤 포인트에서 약했고 이런 포인트에서 강점이 있다. 요거를 정말 잘 살렸다고 해요. 그래서 타구단에서도 양상문 코치가 정말 이 맞춤형 처방전을 제대로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력해진 한화의 마운드 얘기하면 그동안은 양상문 코치님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숨은 조력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화 선수들이 서산에만 갔다 오면 실력이 팍 올라와가지고 돌아온다. 밥이 맛있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이천은 쌀 안 줬나요? 2,000쌀 밥이 더 이천이 더 좋죠. 이천도 쌀 좋은데 서산 쌀이 더 좋은가 보네요. 서산. 제가 서산에서 한 3개월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쌀 어때? 아, 쌀은 좋은데 쌀도 진짜 좋은데요. 맛있나요? 할 게 없어요. 강화는 어때? 강화도. 강화 같은 경우는 내려가면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든데 서산은 집을 갈 생각을 못 해요. 너무 멀어서 대전까지. 거기는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이고 아무래도 그러면서 좀 마음에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저도 거기 갔을 때 늘 했던 게 이제 어린 선수들하고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러 나가고 그러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뭐 야구 이야기하고 뭐 이런 야구에 패턴들이었어요. 대한 얘기.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들어가서 또 자야 돼요. 네. 할 게 없어요. 이거 약간 네. 속세에서 떠나서 맞아요. 템플스테이처럼 네. 되게 마음을 비우고 야구의 생각만 하게 돼서 뭐 그렇다고 굳이 뭐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근데 코치랑 이렇게 나가서 같이 밥 먹고 하는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도 그런 부분들도 한몫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녀왔던 선수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군에서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이대진, 정우람, 박정진 이 코칭 스태프 코치.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정우람 코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펜 코치인데 올해 코치를 시작했고 경력이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나 투수들이 이 군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치, 가장 따르는 멘털적인 부분을 상당히 잘 잡는데요. 승부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라 라는 조언도 하고 투수 한 명마다 원포인트
이 레슨이 딱 들어가는데 이게 좀 적중하고 있다. 어.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립니다. 이 정우람 코치 같은 경우는 두 분도 잘 아시잖아요. 네. 정우람 코치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까지 선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장면 많이 봤었어요. 저도 이전 시즌에 이제 서산에 있을 때 정우람 코치는 이제 플레잉 코치였고 해서 같이 밥도 많이 먹고 했었는데 항상 매일 경기가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어린 선수들이랑 아니면 베테랑 선수가 내려와 있으면 베테랑 선수들이랑 거기에 이제 맛집들이 많으니까 이제 다니면서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멘탈적으로도 많이 잡아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점이 보였으면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했던 것 같아요. 위원님도 정우람 선수 잘 아실 텐데 이제 선수 때 어떤 선수였나요? 조우람 선수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공감 능력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아마 선수들하고 잘 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박정진 코치는 제 대학교 후배예요. 근데 박정진 코치는 굉장히 성실하고 이대진 이군 감독은 제 초등학교 후배인데 다방면으로 네. 시야가 넓습니다. 이대진 이군 감독이 아마 지금 이군 시스템에서 이 세 명의 조력자들이 특히 투수 쪽에 관련해서는 아마 상당한 그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은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황준서 선수가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유현진 선수가 그 뭐 살찌도록 옆에서 계속 뭐 밥도 먹이고 강요했다. 요 발언만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황준서 선수의 뒤에는 박정진, 정우람 코치의 도움이 컸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박정진 코치 같은 경우에는 커브, 슬라이더에 대한 조언을 제대로 해줬고 정우람 코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뭐 멘탈, 승부처에서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런 걸 꼼꼼히 분석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대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자, 너 여기서 잘 던지면 기회가 나면 내가 첫 번째로 너를 추천하겠다. 와.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이제 동기부여 같은 능력도 이 이대진 감독이 좀 많이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류현진 선수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운 선수가 조동욱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저희 비터뷰에 나와서 이지풍 코치님한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분은 딱 한마디로 정의될 것 같아요. 수치로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예를 들면 올해 하나 부상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이지풍 코치는 이 선수들 벌크업에 대해서는 국내 1인자입니다. 사실 조동욱 선수, 이원석 선수 비시즌에 이지풍 코치가 짜준 스케줄대로 움직였고 이게 지금 정규 시즌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뭐 이지풍 코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은 말이 이런 게 있었어요. 선수가 아프다고 해서 다 쉬게 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트레이닝 파트에 할 일은 최대한 플레잉 타임을 길게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선수와 팀에 도움이 되는 게 최선의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트레이닝 파트 쪽에서는 뭐 역량으로서는 가장 1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강민 위원님도요. 이지풍 코치님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요. 저도 같이 했었었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해요. 벌크업이나 뭐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몸을 좀 올리는 것과 그리고 멘탈 쪽을 좀 많이 잡아주는.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공부하는 게 어떻겠어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분이기도 하고 좀 심리적으로도 조금은 일가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벌크업 안 되는 선수들은 막 너무 잘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법이 있을까요?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지풍 코치랑 같이 할 때 80 한 7kg, 8kg에서 제가 95kg까지 찍었어요. 어떻게 7kg를 짜주세요, 그거를? 그냥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그냥 먹으면서 운동을 한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그 훈련 방법도 무게를 좀 많이 들고 세트 수를 좀 많이 가져가고 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트레이닝 방법이에요. 네. 역시 그냥 쉽게 가는 건 없나 봐요. 네. 그래서 이원석 선수 13kg 증량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가서 봤는데 몸이 탄탄하더라고요. 근데 13kg를 증량을 하면 아마 지금쯤 한 3, 4kg 정도는 빠졌을 거예요. 네. 그래도 9kg가 증량이 된 거예요. 원래 9kg가 증량이 되면 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든데 이제 스피드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힘을 늘릴 수 있는 아마 그런 트레이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선수가 네. 제대로 벌크업을 해가지고 말로 홈런도 처음으로 쳤잖아요. 네네네. 그 비결이 비시즌에 이제 이지풍 코치님이랑 같이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시즌 막바지에 이원석 선수가 이지풍 트레이너 코치를 찾았습니다. 문을 똑똑 뚫어 열었고 제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피지컬이 부족하다.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 약 1시간 동안 길게 문제점을 좀 파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몸을 불려라. 와. 라고 했고요. 이원석 선수가 입이 좀 짧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2달을 보냈다. 실제 마무리 캠프에서는 4끼를 고기 위주로, 캠프가 해산한 뒤에는 6끼를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고기 위주로. 볼코업 효과는 지금 뭐 경기력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도 좋아졌고 타구 스피드도 좋아졌고 아까 김강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몸이 커졌는데 또 잘 뛰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집중 트레이너의 트레이닝 효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원석 선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계속 칭찬했던 선수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위원님의 지난주 승부 예측을 좀 그래서 오늘 저는 칭찬도 하면서 저 그러니까요. 안 좋은 소리도 좀 할 거예요. 오늘 그 이원석 선수는 공수주에서 모든 걸 고르게 활약할 수 있는 선수인데 좀 산만해요. 지금 이거는 승부 예측을 이원석 선수 때문에 틀리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좀 산만해요. 오. 네, 조금 산만해요. 그래서 야구장 안에서 이제 그런 실수들이나 아, 잔실수가. 네, 잔실수가 좀 많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가끔 한 번씩 해요. 네, 그게 이제 조금 산만해서 그런 거고 집중력 있게 조금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지난주까지는 김강민 위원님께서 이원석 선수 칭찬을 되게 많이 하셨다는 점 이원석 선수 좀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 숨은 조력자들이 이제 코치님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타격의 신이시잖아요, 위원님. 타격 코치가 선수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타격 코치랑 선수랑 좀 이게 사대가 맞아야 돼요. 음양 오행도 한번 사주도 한번 봐보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선수가 코치를 찾아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모든 코치가 그럴 거예요. 찾아와서 뭔가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도와주고 싶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없이 뭔가 조금 대면대면하면 코치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가르쳐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선수들이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치가 타자들한테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이 숨어있는 조력자들 덕분에 한화가 지금 이렇게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좀 더 보완을 하면 정말 이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타선의 S급 타자 보강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우승 기회는 쉽게 오지 않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잡아야 되는데 돌이켜 보면 최근 KBO 리그를 보면요, 뭐 기아의 최용우, LG의 박혜민, NC의 양의지 등 이런 S급 플레이어를 영입했을 때 구단이 꼭 우승을 차지를 했거든요. 사실 뭐 시즌 중이라 트레이드는 좀 쉽지는 않은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출혈을 좀 감수를 하더라도 S급 타자가 보강이 되면 한화의 우승 확률 그리고 하나 꿈꾸는 야구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트레이드가 지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하나의 지금 방침도 그냥 어중간한 뭐 B급, A급 선수보다는 확실한 타겟을 정해놓고 영입하려고 하는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식으로 보강이 이루어지면 저는 한화의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부상이에요. 아, 다치지만 않아도 된다. 다치면 안 된다. 그거. 한화가 우승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박재홍과 김강민이 뽑은 타격의 신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타자 출신의 두 위원님이 나오신 만큼 정말 타격으로만 봤을 때 가장 뛰어난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 최영우, 최정 선수 같은 베테랑들은 오늘은 제외를 하고 30대 이하의 선수들로만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재용 위원님은 A그룹, B그룹 두 개를 나눠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역시 다르구나. 역시 베테랑은 다르다. 베테랑은 다르다. 방송의 베테랑은 다르다.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 방법이 있었구나. 그룹을 나누시면 돼요. 네,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단 3명으로 꽂으라. 이야, 어려운데 했는데 그러면 이미 좀 검증된 A그룹 먼저 볼게요. 김도영, 문보경, 강백호 선수인데 각각 어떤 점에서 타격의 신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김도영 선수는 뭐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말 좋은 툴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툴로 작년에 또 완벽하게 증명을 해냈고요.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보경 선수 같은 경우는 꾸준해요.
그러니까 이 꾸준함이 최고 장점이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죠. 그래프 자체가 약간의 오르막 그래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슬럼프도 좀 있었고 올 시즌은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 입단했을 때 첫 모습은요. 가장 높죠. 가장 하이 클래스죠. 근데 그 레벨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뭔가 굉장한 혼란스러움을 좀 겪고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강백호 선수가 자기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 도와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진짜. 타격폼이 네, 타격폼이 정말 본인의 타격폼이라서 되게 색깔이 강하거든요. 다리도 굉장히 높게 드는 타격이고 움직임도 많아서. 근데 잘 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버스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중계 때도 항상 얘기하는데 오버스윙 하면은 결국 폼이 무너지거든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워낙 또 똑똑한 선수니까 뭐가 문제이고 그리고 어떤 걸 바꿔야 되고 이런 걸 본인이 알고 있지만 누군가가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걸 바랄 수도 있어요. 위원님이 좀 도움을 주시는 건 근데 네. 그걸 진짜 지적해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엔 강백호 선수가 이제 자신의 딱 그거를 찾아서 빨리 이 슬럼프를 극복하고 김강민 위원님의 리스트에도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아니, 저도 한 자리 있어요. 여기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좀 많이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B그룹 같은 경우는 문현민 선수도 사실은 시작은 약간의 퀘스찬이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타격 쪽에는 정말 좋은 재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전에 그 하나에 있었던 이정훈 선배처럼 타격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송성문 선수를 제가 꼽았는데 네. 성장세가 굉장히 꾸준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빅마켓 팀에 있지 않아서 주목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내후년에가 아마 FA일 거예요. 근데 송성문 선수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러브콜을 좀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요. 야구하는 자체가.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그래서 송성문 선수 한번 꼽아봤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안현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중계를 보고 있어도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얼마나 특이하겠어요, 안현민 선수가. 최근에는 게다가 김도영 선수랑 이제 비교하는 팬들도 많아졌는데 툴이 다르기 때문에 아. 스타일이 좀 다른데 이 타석에서 보는 맛은 또 안현민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룹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저도 근데 안현민, 문현민 선수는 어, 네, 더 꼽고 싶은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네, 뭐 안현민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스탠튼 선수가 나왔을 때 크레이지라는 너무나 힘이 좋은 타자가 나와서 타구 스피드가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었는데 KBO 리그의 스탠튼 같은 느낌? 진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야구 볼 때 진짜 재미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타격 시에 공이 맞으면 그냥 총 쏘는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힘이 기술을 이기는 그런 이제 타격을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문현민 선수는 조금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선수들은 이제 다들 좀 장타툴이 있는 선수고 문현민 선수는 최다 안타나 앞으로 이제 약간 손아섭 선수처럼 타율 쪽으로 조금 많이 두각을 드러낼 것 같아요. 김강민 위원님의 픽을 한번 볼게요. 일단 김도영, 문보경 선수까지는 똑같이 선택하셨고 노시환 선수를 넣어주셨는데 세 선수 어떤 점에서 뽑아주셨나요? 뭐 김도영 선수는 너무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타격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문보경 선수는 올해 엄청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전까지도 3시즌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올해는 LG 타선에서는 가장 잘 치는 타자라고 보여질 정도로 특히나 이 잠실에서 그렇게 많은 홈런을 때려내고 좌, 중, 우 가리지 않고 그렇게 홈런을 때려내는 부분에서 뭐 타격적인 스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제는 거의 하이급에서 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뽑았고요. 노시환 선수는 시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못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조금씩 타격폼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씩 본인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사실 옆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연습할 때 보면 타구에 힘을 실어 보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근데 로시안 선수는 타이틀 홀더를 한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틀 홀더를 하면은 야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타이틀을 한번 차지한 선수치고는 부침이 좀 심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도 부단히 이제 그 노력하고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본인이 헤쳐 나가야 된다. 도움도 받고. 이제 이번 부침을 겪으면서 조금 더 성장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김강민 위원님께서 이제 출연해 주실 때마다 노시환 선수한테 기대와 애정이 진짜 많으신 게 느껴져요. 저한테 카톡 왔어요. 좋은 말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군요. 아니야. 그건 농담이고요. 보면 좀 성격도 좀 야구하기 딱 좋은 성격이에요. 어떤 성격이 야구하기 좋아요? 좀 능글능글 맞고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아. 네,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뭐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좀 멘탈도 좋은 선수.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대돼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또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뭘 준비하셨냐면 10개 구단의 선수들과 타격 코치들이 뽑은 타격의 신 리스트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와,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6월 14일 날 토요일 경기를 앞두고요. 10개 구단 코치 그리고 베테랑 그리고 30대 미만 선수 1명 꼭 찍어서 총 30명에게 자신의 팀을 제외하고 30대 미만 타자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타격 능력 톱 3를 좀 꼽아달라고 와. 했는데요. 흥미로운 데이터가 좀 많습니다. 이 두 위원님들이랑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김도영, 문보경, 안현민 선수 이름이 역시 많이 보이네요.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30표 중에 24표를 받았는데 이 중에 1위표를 19표를 받았어요. 거의 뭐 압도적인 지지다 압도적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설문을 받으면서 간략한 이 설명도 좀 부탁을 했는데 대부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 리그 최고의 타자다. 뭐 던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한 지방 구단의 주장의 멘트가 좀 재밌습니다. 방망이 하나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선수다. 이런 극찬을 좀 받았습니다. 문보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4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위표가 6장이었고 2위표가 10장, 3위표가 8표였는데 꾸준함이 많이 나왔고요. 완성형 타자라는 이런 현장의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코치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문보경 선수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자기는 30대인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노련하게 방망이를 친다 그랬고요. 지방구단 한 코치는 빠른 배트 스피드 그리고 좌타자가 좌투수의 공을 이렇게 잘 치는 타자가 또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현민 선수가 가장 또 표를 받았는데요. 13표를 받았습니다. 지방의 한 주장은 타격에 엄청난 재능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다. 또 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좀 물어봤어요. 정면 승부가 부담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 뭐 송성문 선수가 6표를 받았는데 송성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윙을 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다. 폼이 한결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뭐 노시안 선수가 4표 나왔고 고승민 선수 그리고 윤동희 선수 이런 선수들이 3표를 받았고 문현빈 선수도 뭐 2표가 나왔고 뭐 나승엽 선수 2표, 윤대현 선수도 1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회장님께서 조사를 해주셨는데 타격 코치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어떤 기준에서 이 선수들을 뽑았을까요? 일단 타격 코치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루 능력, 방망이 힘으로 출루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클러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미해서 뽑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 여기 와서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송성문 선수의 이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눈에 이렇게 확 띄지는 않지만 송성문 선수의 능력은 현장에서 선수들이 오히려 더 인정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안현민 선수 얘기가 최근에는 뭐 빠질 수가 없는 것 같고 최근 대세는 안현민인가? WRC 플러스가 200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전 시즌은 김도영 선수가 되게 핫했잖아요. 올 시즌은 안현민 선수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그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작년 김도영 선수와 올해 안현민 선수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안현민은 타격,
김도영은 모두 다.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또 같은 동료들이 인정했다는 것도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 선수들은 어떤 한마디씩을 남겼나요? 설문이 갑작스럽게 제가 좀 진행을 해가지고 이 결과를 제대로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론트에서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누가 좀 많이 나왔습니까? 궁금해하죠. 네, 그래서 결과를 좀 많이 했더니 요 이름 상위에 올라간 팀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선수가 다 들어갔네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팀을 제외하고 뽑아달라고 맞아요. 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했고 모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거 투표수를 우리 팀을 더했으면 거의 만장일치네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건 한 표씩 나온 선수들도 좀 궁금하게 되잖아요. 네. 일단 윤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타격 재능은 부상만 없다면 KBO 리그에서 상당히 탑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한동희 선수는 빨리 이제 제대하고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2군 리그를 거의 폭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다시 1군에 와서도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한 표 나온 선수 예외에 그 고승민 선수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런 평가를 하는 타격 코치가 있었습니다. 고승민 선수가 이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때리는 데는 타고났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 각자 강점이 많은 우리 KBO 리그의 젊은 타자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격의 신이 될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어서 다음 주제 만나볼게요. 이상적인 2번 타자는 최근 메이저리그에서는 강한 타자들이 이번에 배치가 되는 추세입니다. 과연 어떤 2번 타자가 이상적일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두 분은 2번 타자에 직접 배치가 돼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 이번에서 그렇게 잘 치지 못했어요. 다른 타순에 있을 때보다. 저는 좀 밀어치는 타격이 좀 부족하긴 해요. 우타자 중에는 좀 밀어치는 타격이 좀 좋아야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 주자가 있는 상황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타순에 따라서 좀 경기 나갈 때 마음이 조금 다른가요, 혹시? 네, 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타석이 1번이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너무 많아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희 KBO 리그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보다는 일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락관 출신들이 많잖아요. 소록관 출신. 밥상 잘 차려. 대장금이 많아요, 대장금. 네, 수락관 출신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하는데 최근 야구는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이 되니까 결국은 잘 치는 타자들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최근에는 KBO도 잘 치는 타자들을 이번에 많이 배치하죠. 그러면서 이제 득점 확률을 상당히 높이고 투수들한테 압박도 하고 투구수도 초반에 많이 끌어내면 선발이 5이닝 못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제 1번을 많이 쳐봤어요. 근데 좀 힘들어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한두 경기 뭐 한 2, 3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타석 많이 들어오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힘이 들어요. 가장 잘 치는 타자 2번은 재밌을 것 같아요. 2번은 많이 안 쳐봤는데 타석 가장 많이 들어오면서 뭔가 준비는 더 분주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면 네. 이제 홈 경기를 하는데 박경 의원님이 1번 치시잖아요. 그럼 중견수에서 1회초 수비를 하고 마지막 타구를 잡고 뛰어 들어와서 준비를 해서 타석 들어가면 숨차요. 저도 그거 되게 맞아요. 싫어했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보통 최지훈 선수, 정수빈 선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힘들다. 또 메이저리그랑 KBO 리그는 다른 리그잖아요. 우리 KBO 리그에서도 강한 타자가 이번에 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세 분 의견이 궁금해요. 저는 이제 현대 야구의 흐름이 바뀌었다. 사실 1회에 1점을 뽑는 것보다 대량 득점으로 빠르게 승기를 잡는 게 지금 현대 야구 흐름이거든요. 결국 2번 타자의 능력은 뭐 2루타 생산력, 여기에 찬스 메이킹 능력 이런 게 상당히 더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한 2번 타자가 이런 의미에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강한 2번 가는 게 맞는데 이제 메이저리그랑 우리랑 다른 점은 거기는 인프라가 좋고 뎁스가 좋아요. 선수층이 두텁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사용할까 카드가 좀 다양한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그런 카드가 다양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강한 타자가 2번을 치는 게 오히려 더 강해 보여요. 훨씬 더 강해 보이고 특히나 9번 타자가 만약 선두 타자인데 살아나갔다. 그럼 당황스러워요. 2번 타자가 강하면.
그냥 계속 잘 치는 타자예요. 음. 1번, 2번, 3번 뭐 계속 내려오는 거죠. 3번 타자가 2명 들어오는 느낌? 네. 저희가 또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기록을 같이 보면요. 삼성이랑 롯데를 제외하고는 2번 타자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실제로 지금 각 구단에서 2번 타자는 어떤 선수들이 맡고 있나요? 그 아까 설문조사 했잖아요. 네. 하는 김에 이 타격 코치들의 생각을 좀 물어봤어요. 10개 팀 중 8개 팀이 강한 2번을 선호한다. 전통의 2번을 고수한 팀이 바로 두산 SSG. 최근 뭐 두산은 오명진 선수, SSG는 정준재 선수가 좀 그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SS 쪽 강백지 코치 말로는 1번 타자는 출루, 작전 수행이 좋은 타자는 2번. 이 전통적인 이 2번이 짜임새가 좋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리그에서 팀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가 3번, 4번이다. 연결고리를 해주는 선수가 2번에 배치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두 코치 모두 타구를 우측으로 보낼 수 있는 타자가 딱 적합한 것 같다라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처럼 강한 2번 타자를 쉽게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팀 컬러랑 이 타순이 좀 많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팀의 이제 라인업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냐에 따라서 네. 강한 2번을 선호할 수도 있고 득점권에서 또 안 맞은 타자들이 많으면 득점권에서 좀 타율이 낮으면 정통 2번을 또 중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SSG가 전통 2번을 고수하는 법 저는 알 것 같아요. 특징상 좀 중심 타선에 좀 이게 기대는 그게 많아요. 그쪽이 워낙에 강해서 2번 타순에 들어가는 선수까지 타격이 굉장히 좋은 타자를 쓰려면 이제 진짜 중심 타선에 이제 들어가는 선수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통의 2번 타자인 것 같아요. 박성환 선수가 2번에 갔다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껴서 다시 이제 조정이 되고 했는데 2번 타순에 좀 적임자를 찾는 게 좀 쉽지 않다는 내부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제가 가까이서 본 선수 중에는 에레디아 선수. 에레디아 선수가 2번 치면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예, 뭐 좌중 안 가리고 잘 치고 상황에 따라서 기습번드 능력도 있고 이제 모든 면에서 타석에서 이런 대처자 자체가 좋아서 굉장히 셀 것 같다. 근데 그러면 또 강강강. 사부 중심 타선이 또 무게가 확 줄게. 그렇게 되면 에레디아 선수가 2번 가려면 최정 선수가 진짜 극하이를 치고 있고 맞아요. 예, 한유자 선수가 하이를 올라와 있고 고명준 선수. 고명준 선수가 이제 5번에서 딱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네. 그냥 타수는 그 팀 타격 코치하고 감독들이 짜는 거예요. 팀 속사정은 코칭 스태프 내부자가 가장 잘 알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왜 얘를 2번에 했니? 얘를 중심 타선에 했니?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팬들의 권리니까. 네. 우리 리그도 그럼 결국에는 메이저리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겠죠? 실제 그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력 분석팀들은 강한 2번을 놨을 때 득점 생산력이 상당히 올라간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빅볼 야구, 흐름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저는 강한 2번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시죠. 괴물의 빈자리를 완벽히 채운 한화의 조동욱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일단 팀이 이기게 돼서 너무 좋고 선발 승까지 하게 돼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 타석에 누가 선지도 잘 몰랐었고 그냥 캐치볼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홈런이 터져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그냥 불펜으로 5번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고 딱히 선발이라고 뭐 더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뭐 선발 루틴은 던지기 전날에 단거리 전력으로 뛰는 거랑 그 로테이션 동안 공 2일 이상 안 만지기, 네, 2일 동안 안 만지기. 네. 양상훈 코치님은 이제 공을 너무 많이 던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공 안 만지는 것 같아. 증량할 때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던진 날에는 무조건 던지고 나서 바로 프로틴 마시기가 그건 무조건 지키고 있어. 현진 선배님한테 커브도 많이 물어봤고 또 준서가 커브랑 포크볼 이런 거를 또 조언을 해줘가지고 포크볼은 안 던지지만 그래도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조동욱을 검색하면 누리, 여자 누리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제 마스코트 다 알지? 이제 마스코트 이름 다 알고 다 외워놨어. 그때 이후로 에라 모르겠다로 정한 이유는 마운드에서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지려고 그렇게 던져고 정했던 것 같아. 멘탈이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내가 멘탈적으로 좀 힘들 때마다 이지분 코치님이랑 멘탈 얘기를 많이 하고 멘탈 케어를 받을 때마다 정말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멘탈이 좋아지는 것 같아.
평소 성격은 시끄럽거나 좀 그런 편은 아니고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은데 친한 선배님들한테는 또 내가 많이 까부는 편이어서 그래도 좀 까불까불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 그래도 외국인 선수들과는 통역형 없이 그래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뭐 주로 야구 얘기가 제일 많긴 한데 뭐 쉬는 날에 뭐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Hi guys, thank you for supporting our team and that makes our team very powerful. So very thank you.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팬분들이 좋게 봐주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해. 한화의 외모 넘버원은 나다? 하나의 넘버원은 아직 원조 미남 태양 선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가장 잘생겨 보일 때는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을 볼 때. 내가 그래도 준서랑 취미가 같아가지고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나 준서보다 그래도 게임은 잘하는 것 같아. 야구장 계속 많이 와주고 응원해줘서 항상 고마워. 그리고 우리 팀이 가을 야구 갈 수 있게 계속해서 매진시켜줘. 안녕.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제는요. 2025 시즌 신인왕은 누구입니다. 네, 올 시즌 LG의 송승기 선수와 그리고 KT 안현민 선수가 정말 역대급 활약을 보여주면서 누가 신인왕이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역대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된 신인왕이 위원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1996년이었습니다. 이때 신인왕 투표가 싹쓸이 했고요. 와. 역대 최초로 기자단 만장일치.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와, 그리고 30홈런, 36도루, 그래서 30-30 클럽 발백고. 신인이 타점이 무려 108개였어요. 아, MVP 후보에도 올라왔었어요. 그 정도로 뭐 1996년은 물론 역대 KBO 리그 신인 중에 가장 임팩트있고 와.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였습니다. 제가 그냥 운이 좀 좋았거든요. 운이라고 그 하기에는 당시에는 어떠셨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얼떨결에 한 것 같아요. 근데 얼떨결에 했는데 그 다음에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못 모르고 얼떨결에 하시고 못 모르고 하시고 하고. 3년차 때는 그런갑다 하고. 아, 이제 3년차 때 후배들이 이 답변을 안 좋아합니다. 아니 3년 하면 실력이죠. 신인왕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팬애들의 선택 만나보시죠. 위원님의 선택의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송승기 선수하고 안현민 선수 슬럼프 없이 안 다친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아, 끝까지 갔을 때. 예, 예. 두 선수가 실력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박빙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송승기를 뽑아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송승기 선수는 투수잖아요. 네. 투수고 안현민 선수는 타자.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투수들은 야수들이 도와주면 승리를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 사격이 가능하다. 지금 아마 7승인가? 또 LG가 강팀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확률은 송승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반대로 안현민 선수는 오롯이 본인이 해야 돼요. 맞아요. 홈런, 타점, 타율 다 기록해야 되는데 결국 타격은 슬럼프가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원 사격이 약간 불가능한 느낌? 좀 제가 디테일합니다. 근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송승기 선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송승기 선수를 좀 밀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게 역대 신인왕 투표를 좀 보면요. 42번 있었는데요. 신인왕 수상자 중에 23번이 투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6년간은 모두 투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LG 데이터 전력 분석팀이 준 자료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바로 분당 회전수 그리고 수직 무브먼트인데요. 실제로 리그 타자들이 송승기 선수의 직구를 상대한 뒤에 야 정말 못 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분당 회전수가 높으면 타자 앞에서 공이 살아 움직이면서 타자들이 체감하는 구속이 좀 더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송승기 선수의 올해 분당 회전수가 2,435. 그러니까 리그 평균이 2,190인데요. 200 이상 이렇게 높은 수치고요. 여기에 송승기 선수가 자완이잖아요. 타자들이 체감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구가 더 특별한 이유가 수직 무브먼트인데요. 이 공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는 그 수치를 말하는 건데요. 송승기 선수의 올해 수직 무브먼트가 58.97cm인데요. 리그 자완 투수들 중에는 1위고요. 전체는 2위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트랙맨이 도입됐는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공이 빠르게 들어오는 데다가 이게 라이징 패스성
이런 직구를 가졌으니 뭐 당연히 잘 할 수밖에 없고요.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피안 타율을 보니까 6푼 5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하로 정말 이 직구를 강력한 직구를 잘 이용하는 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투수는 정말 치기 어려운가요? 아, 어렵죠. 그러니까 회전수가 좋으면 아무래도 떨어지는 그 캐리가 남들보다 덜 떨어지니까 타자들이 흔히 말하는 18.44에서 이제 0.4초 만에 확인을 하고 쳐야 되는데 캐리 자체가 이쯤이다 생각했는데 안 떨어지고 쭉 들어오니까 늦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승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부터 좋아요. LG가 승기를 잡은 거죠.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김강민 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눈이 왜곡된다라는 느낌을 저는 쓰거든요. 그런 표현을 그 하거든요. 정도구나. 이제 원래 패스트볼이 오면 저희가 저기서 보였을 때 여기에 스윙을 해야 돼라는 게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른 선수들하고 이제 무브먼트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 왔을 때 여기에 스윙을 하면 안 맞는 거. 그 공은 위로 가는 거죠. 송승기 선수 공은 아마 위로 지나갈 거예요. 네. 이번에는 KT 안현민 선수 뽑아주신 위원님 의견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아, 솔직히 지금까지 이 성적 자체가 안현민 선수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수치 자체가 타율도 그렇고 타석 대비 이제 홈런 수도 그렇고 말이 안 돼서 아니, 저도 무조건 슬럼프는 한번 올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지금까지 이제 너무 잘 지금 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응원한다라는 거. 네, 송승기 선수도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이대로 어느 정도의 수치만 유지한다면 그래도 정말 올해 투표하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럴 것 회장님. 진짜. 네. 정말 한두 표 차이로 되지 않을까요? 진짜? 요즘 여론은 네. 진짜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그러면은 타자인 안현민 선수가 손승민 선수를 포지션에서 이제 좀 그래도 우위를 점하려면 더 높은 뭔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이 역대 그 프로야구 신인왕 수상자를 제가 좀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타자는요 20홈런, 선발 투수는 10승, 그리고 불펜 마무리 투수는 20세이브.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송승기 선수가 이제 10승을 달성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기록을 내야 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30홈런 혹은 25개 이상 홈런에 타율이 한 3할 중반. 거기에 타이틀 홀더가 있으면 진짜 몰라요. 제가 볼 때 근데 네. 10승하고 30홈런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이게 더 15승 대 어렵다, 30홈런이 이거. 맞지 않을까요? 네. 어떤 위원님은 신인왕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안현민 선수 25개 정도? 타율 3할 정도. 그 정도 하면. 근데 송승기 선수가 한 15승 하면은 뭐 30개 가까이. 해야. 이게 정규 시즌이 종료되고 나서 바로 투표를 들어가는데 정규 시즌 성적, 팀의 그때. 공헌도 기여도. 저는 그거 좀 뺐으면 좋겠어요. 왜요? 말 그대로 루키 오브 더 이어인데 올해의 신인인데 왜 팀 성적을 갖다 붙이는지 그 성적을 또 많이 따진 기자들도 있습니다. 기자님들이 하자니까 해야죠.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올해 고졸 신인은 아닌데요. 이 또 위원님께서 중고 신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박주영 위원님이 새로운 단어를 쓰자라고 생각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당근 신은 어떠냐 했더니 제가 욕을 먹었거든요. 당근 신인은 좀. 이거 이제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근데 미국 쪽은 이제 커리어 루키라고 하더라고요. 커리어 루키. 커리어 루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경력 신인. 경력 신인 좋죠. 네, 경력 그래서 신인. 저도 이제 중계 때 중고 신인이죠 이런 얘기 안 하려고요. 경력 신인 이렇게 얘기해요. 당근 그래서- 신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고졸 신인들도 굉장히 또 잘해주고 있어요. 네. 올해 이 신인왕 후보에 이름을 올려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선수들 한 명씩 꼽아볼까요? 지금 두 명 있잖아요. 배차성 선수랑 정우주 선수. 음. 이 두 명이. 그러고 보니까 신인 이야기 나는데 다 투수네요. 네. 김용우 선수는 네, 어때요? 맞아요. LG. 좋죠. 너무 좋죠. 네. 네, 김영우 선수. 네, 이런 어마어마하죠. 선수들은 눈에 띄죠. 네, 또 투수네요. 타자는 없을까요? 투수가 KBO 굉장히 센것 리그는 같아요. 또 신인 타자들이 좀 기회를 받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각 구단들의 이 생각 자체가 뜸을 들인다고 하죠. 3, 4년 뜸을 들이고 올리는 이런 케이스가 좀 많고요. 저도 보면 투수가 고졸 투수 중에 배찬승 선수. 배찬승 선수. 저는 프로 데뷔 첫 해인데 이 중압감이 심한 이 필승조에서 뛰는데 지금 벌써 10개 홀드했거든요. 네. 이 선수도 홀드를 계속 추가해서 만약에 30개, 25개 이상 하면 강력한 신인왕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 야구 팬들의 솔직한 뒷담화 팬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KT의 팬이 우리 비하인드를 찾아주셨는데요. 어떤 주옥 같은 말들을 남겼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 KT 위즈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응원하는 텐션가의 김대겸이야. 반가워. 우리 팀 인기 10개 구단 중에 몇 등일 것 같아.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한 1등이야. KT 팬으로서 최고의 순간은 21년도 타이브레이커가 제일 커. 아, 우리가 1등이다라는 거를 딱 명확하게 느낀 순간이어서 가장 좋아하는 응원가. 안현민 와! 한다! 안현민! 좀 초반에 낮지만 올라올 거다. 근데 KT 팬들은 다 올해는 힘들다. 그래 뭐 가능성은 있어. 지금 초반에 이 정도면 잘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것이 있다면 쿠에바 선수가 7시즌 동안 열심히 했는데 구종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정말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현민 선수 앞에 상대 투수를 흔들어줄 수 있을 만한 테이블 세터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 심우준 선수, 엄상배 선수 누가 떠나서 더 아쉬운가? 심우준 선수 수비가 엄청 넓었었어. 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해. 고영표 선수 FA 금액 잘 잡았다 아니다. 우리 소종 이제 고영표 선수였으니까 잘 잡았다 생각해. 강백호 선수 FA 잡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강백호 선수 팬이어서 무조건 6년에 150억 막 이렇게 해서 잘 계약했으면 좋겠어. KT의 1차 지명들이 사라지고 있어. 마지막으로 딱 한 명만 지킬 수 있다면 소영준 선수나 박영현 선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명은 힘들고 이 둘이 가져가긴 해야 돼. 허경민 대 황재균, 황재균 좋아하니까 황재균. 강백호 대 안현민, 안현민 선수 잘하고 있는데 나는 강백호. 고영표 대 소영준 대 오원석, 그래도 이제 맨 처음 추억이 있으니까 고영표. 강백호 40홈런 대 고영표 20승, 강백호니까 강백호 40홈런. 유한준 대 박경수, 뭐 유한준 선수 잘했지만 박경수 수비 잘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잘 아우를 수 있으신 분이니까 감독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건 좀 고쳐달라 하면은 선수들을 영입할 때 가성비를 너무 많이 따져. 정말 중요한 선수는 화끈하게 영입해줬으면 좋겠어. 구단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한창 내려오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 몸 건강히 컨디션 잘 조절하고 KT 위즈 화이팅! 네, 이번 코너는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입니다. 이번 주도요, 저희의 강력한 우승 후보 정세영 기자님, 김강민 위원님 이 콤비에서 맞추신 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결과 만나보시죠. 지난주에 승을 쌓은 분은 정세영 기자님이십니다. 이 정도면 이제 반꿀 라인업에서 보내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목표요? 2022년 SSG처럼 와이어 투 와이어 아, 지금 유 단장님이 계속 저를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신경 할 거는 쓰세요. 보이지 않고요. 지금 저는 딱 한 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강민 위원. 이 2022년에 SSG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과정 보면 LG가 추격을 끝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가 김강민 위원의 이 추격을 좀 따돌리고 와이어 투 와이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승부에 불타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 원래 승부욕이 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좀 되면 되고 말면 마는데. 근데 의리픽 항상 하시다가 좀 믿음이 부족하셨던 거 아닌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얘기하세요. 아니 믿음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노시안 선수까지는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너무 어느 그러니까요. 정도? 예. 야 정말 진짜 이원석 선수가 제가 말로 없는 실지 몰랐어요. 제가 벌크업을 좀 무시했다. 이거 하나가 저 패착이었다. 승부욕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승부욕은 없어요 저는. 그러면 이번 주 승부 예측은 누가 어떤 경기를 어떻게 예측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김강민 위원님은 역시 한화에 걸어주셨고요. 저는 SSG, 정세영 기자님은 KT에, 류성규 단장님도 LG에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박재용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1대1. 네. 한 경기는 뭐 무승부인가요? 다음 주부터 비 예보도 있고 장마철 우리 또 마철이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천 취소 또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걸어봤는데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요? 그냥 2대1로 할 걸. 아니 저는 제가 1대1로 할 걸 이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비 올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오면 2대0이 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반반 가져가죠. 웬만하면. 이번 주는 어떻게 위닝 예측하신 거예요, 그럼?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느낌 눈 감고
깜고. 정세영 기자님은 KT 2, 기아 1 이렇게 예측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 2년간 이 승부 예측하면서 노하우가 네. 시즌 상대 아. 전적대로 찍었더니 맞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KT가 기아를 상대로 5승 4패로 좀 우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승 1패로 갔고 네. 선발 로테이션도 다 고려를 좀 해봤습니다. 아, 저는 근데 회장님 의견에 막 동의는 못 하겠는 게 제가 이제 상대 전적 본 적도 있었고 투수 본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계속 못 맞췄잖아요. 어떤 한 팬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박소영 아나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 보낸다. 그냥 현재 순위 10개 구단 순위를 봤을 때 위에 있는 팀을 2승을 주면 제가 지금까지 5승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난픽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 이런 또 데이터를 주셔가지고 저는 무난픽으로 이번 주는 가봤습니다. 이승. SSG가 더 위에 있으니까 2대1. 별게 다 나오네요 이제. 끝날 때 되면 이제 몇 개의 픽이 나올지 저는 그것도 기대되네요. 저희가 진짜 이게 진심인 게 류성규 단장님께서 사실 이번 주 안 나오면 승률 올라간다고 엄청 기뻐하고 계셨는데 저희 작가님이랑 PD님께서 그렇게 두고 볼 수 없다. 참여해 주셔라 해서 NC와 LG 시리즈에서 LG에 걸어주셨습니다. 이유를 엄청 길게 보내셨대요. 그 이유는 듣지 마시죠. 작가님도 다 커트하시고 선발이 이쪽이 낫다, LG가.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자리 비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승부 예측의 결과는 다음 주 비하인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 하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물타입니까? 네, 물타입니다. 물타에 이제 물타기 해야죠. 위원님 이야기인데 이제. 나왔다. 위원님 이야기인데. 근데 몇 년 연속으로 30-30 할 수 있는 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예, 우리 박 의원님 하신 거 따라 할 수 있는 얘밖에 없는 근데 것 같아요. 저 얘기할 거지만 박 의원님처럼 이 신인 때 30분 안 돼. 그거는 토르를 없어요. 그의 MVP 후보였어요. 신인왕 후보 겸. 말 다 했죠.